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적석해서 하죠.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에 가는 노인은 공짜 지하철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짐짝 취급하는 거냐, 어르신들을,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명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집권한 지 한 1년 만에 16개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또 강역위원, 기초위원 다 선거가 치러지죠. 왜 16개냐면 그 전에 17개였는데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선거를 치르죠. 그래서 16개가 됐는데 그 시도지사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그 선거 끝나서 좀 이렇게 판도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지금 치러집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지금 7개인데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7개인데 이재명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원시기에 있었던 충남 아산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그리고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이 된 경기 안산갑, 박찬대 그 인천시장 후보 확정됐죠. 그 인천 연수갑, 그리고 그 김상욱 넘어간 울산으로 넘어간 그 울산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울산 남구갑, 이런 것이 선거가 치러지는데 앞으로 여야 내부 경선에 의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되면은 이제 사퇴를 하게 되죠. 국회의원직을. 그러면은 이 재보선 지역이 전체 한 10곳은 넘길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전국 순회 같은 것을 하면서 사실상 타운홀 미팅 이런 거를 해서 각 지역마다 가서 이렇게 공약을 하고 지방선거에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쩍 지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마침내 지방선거 앞두고 돈 뿌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것은 무능한 데다 무책임한 것이다. 그럼 돈은 누가 모으죠? 전부 다 그때 문재인 때도 정부 국가는 비워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막 퍼줬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다 부담을 줘서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GDP 대비해서 50%를 벌써 넘어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오늘 국무회의에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것은 무능한 데다 무책임하다. 이런 또 해괴한 논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25조 원 가량의 또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다.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자, 국민이 낸 세금을 본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조 원이나 풀고 지금 이 전국 그 소득 하위 50% 절반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 주는 방안이 또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것을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남으면은
그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면은 빚을 갚아야죠. 이재명, 문재인 때 막 꺼냈었던 빚, 그리고 이재명 때 썼던 빚을 갚아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든 말든 또 퍼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추경 중 상당수를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자, 이런 또 국무회의에서 발언도 나왔고, 더 지금 황당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하는 것을 연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집중돼서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피크 시간대에 한두 시간 정도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지금 무료로 하는 게 지하철이죠. 지하철에 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느냐, 이재명이. 예컨대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단번에 생각나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이게 놀러 가는 건지 마실 가는 건지 아니면 일하러 가는 건지, 일하러 쓰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하러 가시는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원증이라도 달라고 합니까? 사원증 보여달라고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 이재명도 노인 가운데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순 여가 목적 이동까지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혼잡이 가중된다. 적극적으로 제한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부처가 같이 검토하라. 이렇게 하니까 격석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노인층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에 도입이 됐죠. 그때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상 연령이 만 65세로 낮아졌고, 84년부터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돼서,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를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20년, 30년, 거의 한 40년 동안 이게 시행돼 오는 제도인데, 이거를 갑자기 고치라. 그것도 제한을 하라. 마실 가는 노인은 공짜 지하철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석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대 갈라치기고, 설마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주로 노년층은 우파 지지층이 많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정말 나쁜 말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하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전에 또 어르신들 무임승차에 대해서 시비를 건 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의, 이재명과 그 사람의 천박한 인식이 똑같아 해서 기억이 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로 제가 그때 당시 기사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죠. 이준석이 2024년 1월에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마장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딱 개별사법이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진중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때 저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최다역은 경마장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마하러 경마장 갑니까? 그때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이, 죄송합니다. 이준석이 뭐 같은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주제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이준석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는가? 경마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것도 이준석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마장역은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없습니다. 1994년 4월 1일에 역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경마장역이었는데 2000년 1월에 경마공원역으로 역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경마, 도박하고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24년 전에 이름을 가져와서 이준석이 그때 경마장역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한다. 마치 뭐 경마를 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데 저 경마공원은 경마는 여러 중에 한 일부분이고 거기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왜곡을 하고 비틀었었죠. 노인단체에서는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 방만한 경영, 요금 문제 등에 따른 적자를 노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지하철 공사에서는 또 다른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그때 이준석이 한번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거를 지금 이재명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톡 던지듯이 이야기를 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라는 발언은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거냐.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고 취업을 위해서 뭐 가는 것도 있고 의료,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돌봄 이런 일상의 필수 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노인을 마치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말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을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이재명의 오늘 발언은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오신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예산 문제, 그리고 무슨 뭐 경비를 효율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을 하나의 묶음, 숫자 계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어르신이라고 우리나라 어르신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 찍어서 세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다. 자, 이렇게 명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또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다주택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또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따끔하게 때렸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를 한다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중단된 이재명은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 또 질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